네, 오늘 쉬운 암 공부 8강은 방과 공부. 지난 강좌 중에서 얍하고 10호에 대한 설명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음, 우선 이제 암세포가 무조건 줄기세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줄기세포가 없이 그냥 일반적인 그 암세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서로 이제 혼합되어 있는데, 그래서 주로 바깥에 있는 세포들은 자멸, 괴사, 객사가 가능한 그런 암세포거든요. 그래서 자멸, 괴사, 객사가 가능한 암세포들은 좀 쉽게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고, 내부에 있는 것들은 저산소 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암줄기세포가 많다. 이 부분은 치료가 잘 안 되고, 암줄기세포를 만들어내고 증식시키고 암줄기세포를 보호하고 하는 그런 단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암줄기세포는 역분화해서,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배아세포로 역으로 분화해서 생성되는 것이고, 이 배아세포가 증식이 무한증식을 하듯이 암줄기세포도 무한증식을 하는 경향이 있고, 또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또 목의 영향으로부터도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킨다는 거죠. 어떻게 가동시키는 것이냐? 단백질을 발현하는 것이다.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암세포가 있으면은 암세포 바깥에서 오는 신호가 있고, 그 신호를 받아서 암세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면은 외부 신호 단백질은 윈트, 소닉 해지호그, 라스, NF-kappaB, 스테스리, 너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노달 셀포라는 게 있다. 이런 외부 신호 단백질을 받아서 암세포의 내부에서는 옥토포, 속스2, 콕스2, PG2, 약 이런 단백질을 발현시켜서 역분화도 계속 진행시키고 암세포를 증식시키고, 또 암세포를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러니까 화학적인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또 면역세포로부터의 공격을 막아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암을 치료한다는 얘기는 이런 외부 신호 단백질과 내부 신호 단백질을 잘 억제하거나 녹여내거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은 주로 암줄기세포가 발현하는 것인데, 암줄기세포를 치료하는 항암제는 현재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7강에서 공부했던 것은 윈트, 소닉 엣지하고 라스, 그 다음에 약과 내부신호 단백질 이거였는데, 왜 그러냐면 우선 이거 전부 다 같이 똑같은 기능을 해요. 역분화도 하고 생성도 하고 암세포를 증식도 시키고 암세포를 보호하고, 또 면역 시스템, 면역세포로부터 스스로 암세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다 하는데, 그중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윈트, 소닉, 헤츠, 라스는 주로 암세포를 생성하고 증식시키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NF-kappa, BST3, 노치는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그 다음에 노달과 셀포는 아주 초기 배아, 다시 말하면 암으로 치면은 완전히 역분화돼 가지고 분화가 전혀 안 된 undifferentiated 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악성암에서 나타나는 것들인데,
이걸 이제 구분해서 살펴보려고 하고, 이번 시간에는 윈드, 소닉, 엣지, 라스, 옥토퍼, 속스투, 콕스투, PG2이다. 이것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략적으로 암주기세포가 만들어내는 주요 단백질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근데 이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네트워킹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 기능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주 기능을 구분해 봤어요. 그래야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암기하기가 쉽죠. 윈트는 콕스2와 PG2를 활성화시킨다. 그럼 콕스2와 PG2는 무슨 일을 하느냐? 얘는 약을 세포 속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콕스2와 PG2는 내부 단백질인데 윈트가 내부 단백질 중에서 콕스2, PG2를 활성화시킨다. 그런데 콕스2와 PG2는 원래 기능이 뭐냐 하면은 면역회피 기능이에요. 면역회피라 그러면은 배아세포가 세포마다 명찰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명찰을 일반적인 명찰이 아니라 배아세포의 명찰을 만들어 가지고 면역세포가 자기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PDL1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어 가지고 암세포를 T세포가 공격하려고 할 때에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 또 그 다음에 내추럴 킬러 세포들이 이제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내추럴 킬러 세포가 공격하려면 CD16이라는 마커가 있어야 되는데 CD16 마커를 삭제해가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콕스2 PG2예요. 그러니까 콕스2 PG2가 발현되는 한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들이 일을 못해요. 왜냐하면 T세포가 명령을 내려야만 호중구라든가 수지장세포라든가 대식구라든가 B세포가 공격을 하는데 T세포를 속여서 T세포가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콕스2 PG2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제를 시켜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발현시키는 게 윈트다. 그 다음에 소닉 해치 호그는 암주기세포가 자가복제. 그러니까 보통 세포는 정식 신호, 정식 인자가 들어왔을 때 정식하라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정식을 하는데 암주기세포는 그런 신호 없이도 스스로 복제를 하고 정식이 되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소닉 해치호그다. 그다음에 라스는 무한정식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폐암이나 대장암, 췌장암, 흑색종 이 중에서 췌장암이나 흑색종, 대장암은 정말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라스가 변이됐을 때 이것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아주 치료가 어렵거든요. 내부 신호 단백질은 아까 콕스2, PG2 말씀드렸고 옥토포속스2는 역분화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자꾸 역분화를 시켜가지고 암주기세포가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암치료하고 있으면은 암주기세포가 계속 새로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암세포가 있는 한은 계속해서 옥토포 속스2가 발현되면서 암주기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암주기세포가 많아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암주기세포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가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옥토포 속스2를 억제를 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드디어 얍이 나오는데 얍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얍이 콕스2 PG2가 얍을 세포 핵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세포가 있으면 세포막이 있고 그 안에 기질층이 있고 그 안에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안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유전자를 변이시키고 또 단백질을 생산하는 걸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 얍이 암세포 핵 내로 들어가서 작용한다. 이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지난번에 도표가 조금 복잡해 보여서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우선 NF-kappa 비스테이스린 노치는 동시에 또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을 가동시키기 때문에
따로 살펴보기를 하고, 노달 셀포는 그냥 특별한 경우에, 그러니까 아주 악성이 됐을 때, 아주 역분화가 많이 됐을 때 발현되는 단백질이고, 이걸로 인해서 증식이 아주 고속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일단 이 두 가지는 빼놓고 윈트, 소닉 엣지 올라스 이것만 가지고 살펴본다면은, 윈트는 콕스2와 PG2를 활성화시켜요. 아까 살펴봤죠. 그 다음에 소닉 엣지 호그와 라스는 야합을 활성화시켜요. 근데 또 이 내부 신호 단백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콕스2, PG2는 야합을 세포질 속으로 인도하는 기능이 있죠. 야합은 또 옥토포와 속투를 활성화시켜서 역분화를 계속 일으켜요. 그래서 이 전체 외부 신호 단백질과 내부 신호 단백질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야합이죠. 그럼 도대체 야합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 줄기세포 신호를 활성화시키고 상피세포를 중간엽 줄기세포로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세포들이 단독 생명체, 그러니까 다세포 생명체가 아니라 단세포 생명체가 돼서 스스로 모든 것을 의사결정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게 되니까 우리 몸 내부에서 이제 암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옥토퍼스 역분하는 거고, 그 다음에 PDL1, CTLA4를 발현시킨다. 그러면은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던 대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명령을 내리지를 못해요. 암세포로, 그러니까 난셀프,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게 면역 활동의 제일 기초인데,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암세포가 스스로 이것을 만들어내서 T세포가 자기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근데 이걸 만들어내는 것을 누가 활성화시키느냐? 바로 야합이. 그래서 뭐 이렇게만 보면 뭐 야합 그래 뭐 좀 중요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논문 하나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캐나다 사람들이 2021년 7월 16일 날, 7월 15일 날 네이처지에 올린 논문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 네이처지에 올렸고, 그 네이처지 보려니까 맨날 네이처지는 뭐 논문 한 편 보려면 뭐 돈을 내라고 그래요. 매번 볼 때마다 돈 내는 게 싫어갖고 맨날 저는 이제 이렇게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다 나온 건 아니지만 아주 간단하게 잘 요약을 해놨거든요. 이 내용 나오고 나서 얍과 히포에 대한 관련된 논문들이 계속해서 네이처지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얍과 히포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한번 살펴볼,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조금 간추려서 요약했습니다. All cancers are present with 얍, either on or off. 모든 암은 얍이 on이냐, 얍이 off냐, 여기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게 all cancer. 모든 암은 얍을 갖고 있는데, 얍이란 단백질을 갖고 있는데 얍을 온시키는 암이 있고 얍을 오프시킨 상태에서 생존하는 암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굉장히 좀 특별한 뉴스예요. 그래서 이것은 드럭 센시티비티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항암제를 쓰면, 약을 쓰면 그 약의 민감도, 약이 잘 듣느냐 약이 잘 안 듣느냐,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약이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레지스턴스는 내성이니까 얍이 어떻게 발현하느냐에 따라서 항암제 민감도와 내성이 달라진다. 예,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얍을 온했을 때, 얍 온한 캔서가 있으니까 얍을 온시키면서 생존하는 캔서가 있고 얍을 오프시키면서 생존하는 암세포가 있는데, 얍을 온시킨 암은 살아남고 성장하기 위해서 얍이
필요하고 얍을 필요로 하고 얍 단백질을 필요로 하고 얍 오프 캔서 얍을 끊고 생존하는 암은 얍을 키면 오히려 성장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전립선암, 폐암은 전립선암, 폐암 등 또 어떤 암들은 얍을 켜놓은 상태에서 얍을 오프시킨 상태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 상태 스테이트를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얍온 암세포보다는 얍 오프 캔서가 더 악성이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럼 이제 헷갈리죠. 왜 헷갈리냐. 예, 우선 이걸 먼저 보죠. 우리는 보통 얍을 억제하기 위해서 윈터도 억제하고 소닉 해치오고도 억제하고 얍 단백질 자체도 억제하는 약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자귀는 질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윈터를 억제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소닉 해치오는 에모딘, 안토르키논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한약재고요. 얍을 억제하는 것은 반지련이라고 하는 바이토케미칼이고. 그런데 이 억제만 해서 되느냐. 예를 들어서 얍 오프 캔서는 얍을 오프 상태에서 생존하는 캔서는 이거 억제하면 더 악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얍을 조절하는 것은 반드시 히포가 같이 활성화돼야 된다. 항상 우리가 암세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를 억제하는 것만 있는데 뭔가를 억제하거나 뭐 분해하거나 죽이거나 이런 것이 치료였는데 히포는 활성화시켜야 돼요. 히포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히포는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시면은 얍을 억제하는 이 맨 밑에 보시면 얍이 여기서 억제되는 게 있고 얍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핵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DNA를 변이시키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건 누가 하느냐? 히포가 조절해요. 근데 히포가 이제 활성화되었을 이걸 조절한다는 뜻이고 히포가 꺼져 있으면은 그걸 얍을 억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히포와 얍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 히포와 얍이 서로 조절하는 관계거든요. 누가 일방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약을 개발하기도 어렵고 치료하기도 어렵고. 얍도 히포를 억제하기도 하고 발현시키기도 하고 히포도 얍을 억제하기도 발현시키기도 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쥐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얍과 히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약을 써서 뭔가를 억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치료에 한계가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히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그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동안에 나온 자료를 대략 살펴보면은 히포는 히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작동하는 게 아니고 약 35개 이상, 최소 35개 이상의 단백질이 서로 네트워킹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히포가 그럼 언제 발현이 되느냐, 언제 활성화되느냐 하면은 컨택 인히비션, 그러니까 세포가 세포끼리 이렇게 성장하다가 이질세포를 탁 만나서 접촉을 하면 그러면은 거기서 발현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히포가 발현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커지면은 장기 형성이 안 되잖아요. 몸의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장기가 계속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이제 접촉 억제라고 해요. 그 다음에 갭 정션 또는 셀 정션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이게 틈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붙어버리면은 이제 암세포들은 주로 그렇게 중첩돼서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붙어버리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물질 이동이 불가능하죠. 물이라든가 뭐 주로 액체 종류 같은 거. 그래서 갭 정션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세포의 수와 세포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히포예요. 예, 그래서 히포가 작동할 때는 얍과 라스를 동시에 조절해가지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발현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조절해서 결과적으로 세포의 수와 크기를 조절해 가지고 장기가 우리 몸의 장기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포예요. 그래서 이 히포가 꺼져 있으면 암세포, 세포 안에서 히포가 꺼져 있으면 암이 무한 증식하고 또 고속 증식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 히포를 활성화시킬 수만 있다면은 암세포를 어느 정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에이포프토시스, 자멸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면역화학 검사를 하거나 또는 생검을 해서 암세포를 검사해 보면은 암세포 중에는 그냥 옛날에는 암세포는 그냥 무조건 죽지 않는 세포 이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암세포도 에이포프토시스, 자멸하는 암세포도 있고 또 네크로시스, 괴사하는 암세포도 있고 심지어 아놀키스, 그냥 객사 이렇게 떠나면서 이렇게 자기 영역을 떠나서 죽게 되는 그 객사하는 객사 이상하네요. 그런 세포도 있더라. 그래서 그런 세포들 사이에서 세포의 수와 크기를 조절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히포 경로다. 히포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얍을 억제하기, 얍 단백질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민트, 손이겠죠의 얍을 억제해야 되고, 이런 약을 반드시 써야 되고, 이것은 모든 암에 다 해당되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모든 암은 일단 1cm 정도 크기가 검사됐다 그러면 무조건 이미 줄기세포를 만들었고 이미 전이가 되어 있다. 미세암으로 싹 전이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약만 억제해 갖고는 이게 암이 잘 안 된다. 왜냐하면 약 오프 캔서는 약을 억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 히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약이 고삼, 산두근, 음양각, 또 비아그라, 시알리스 이런 것들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과 히포는 어찌 보면은 암세포에 있어서 모든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굉장히 중요하고, 거꾸로 말하면은 이게 제대로 억제가 안 되고 히포가 제대로 활성이 안 되면은 완치는 안 되는 것이다. 암이 줄어들 수는 있어도 완치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음식으로 마늘이 있거든요. 마늘, 포도, 또 그런 것들. 그래서 음식으로 먹는 것들은 우리가 늘 평소에 먹어주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것은 특히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히포를 활성화시키는 항암제나 다른 약은 아직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CGMP 포스포 디에스트라제 이니비터 말씀드리기 DI 하나를 빼먹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근육세포가 1개월 그랬는데 그게 이제 피부세포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근육세포는 상당히 오래 살아요. 피부세포는 한 1개월 정도밖에 수명이 안 되죠. 예. 그런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듣고 보면 항상 뭔가 좀 제가 잘못 말씀드리거나 내용이 좀 틀린 것도 가끔 나오고 그래요. 예, 오늘은 방과 공부 예, 얍과 히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